자,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우리 미국 변호사 존청 변호사님 모시고 또 미국의 연금 상황에 대해서,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예 미국 IRA 설명 좀 해주세요. 개인이 불입할 수 있는 연금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준비하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니까 아카운트. 네. 결국은 뭐 근로 활동을 하는, 사업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다 지출하지 않고 이러한 은퇴 계좌로 옮기면 네. 그에 대해 세금 혜택을 준다. 음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혜택으로 나뉘고, 하나는 트래디셔널 방식. 네. 내 당해 소득에서 뭐 5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그 중에 8천 불만큼은 이 은퇴 계좌, 트래디셔널 방식의 계좌로 옮기면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 거죠. 그러니 4만 2천 불만 되겠죠. 네. 그러니 그 8천 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거고, 네. 옮겨진 자산을 투자해서 벌어들인 소득도 비과세, 텍스 디퍼가 되는 거예요. 이연이 돼서 잘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0세부터 네. 59.5세 이후부터 찾을 수 있고요. 그때 찾을 때에는 대신에 일반 과세율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일반 과세. 저율 과세는 아니고. 저율 과세는 아니고 일반 과세 일반 적용을 과세. 받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방식이고, 네네. 그다음에 앞서 잠깐 얘기했던 잠깐 설명드리면 이 트래디셔널 방식이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 연금저축 IRP와 같은 방식인 것 같아요. 미국의 IRA를 우리가 그대로 들어온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다음에 라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라스 방식, 예. ROTH,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전통적인 방식은 불입 시점에 소득 공제. 세금을 환급받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자라는 기간 동안에 과세가 이연되는,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는.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내가 여기서 뭐 주식 투자를 해서 양도소득이 나왔건 배당소득이 나왔건 뭐가 됐건 이 모든 소득이 그 계좌 안에 계속해서 있을 테니까 그렇죠. 비과세 계좌로 되고, 나중에 이제 찾을 때 네. 이게 과세가 된다는 거고. 그게 전통적 방식인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로스 방식은 불입할 때에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소득 공제가 없다는 거죠. 아, 그래요? 애프터 텍스를 이제 내가 넣는 거죠. 네네. 하지만 이러한 계좌의 베네핏은 이로부터 자라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찾는 것, 이게 네. 전부 다 소득세 비과세가 되는 거죠. 진짜요? 예. 그게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과 비슷한 것 같거든요. 납입할 때는 세금 환급은 없는데 거기서 발생한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는 예. 방식이거든요. 네. 이 로스 방식이 네. 좋은데 너무 좋죠. 물론 우리가 아주 산수를 따져서 보면 트래디셔널이나 이거나 뭐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 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계는 금액의 제약이 있다는 거. 내가 더 많이 넣고 싶어도 그걸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일반 투자를 했을 때 네. 이건 당연히 애프터 텍스죠. 그렇죠. 그건 일반 내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네. 자라나면서 재투자되고 할 때 있어서는 이 과세가 되지 않고, 네. 이제 나중에 찾을 때는 이 원금과 이자 부분, 원금과 소득 부분을 나누면서 이제 원금에 대한 것들은 이제 과세가 되지 않고 이자에 대한 것들만 과세되게 하는 게 일단 전형적인 연금이라고 한다면, 네. 그거 말고 이제 또 생명보험을 활용해서 비과세 이 은퇴 소득을 네네. 확보하는 방식으로 쓰거든요. 네네. 그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내가 생명보험 상품 중에 하나를 구입을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자라나는 것, 현금 밸류죠. 캐시 밸류라고 하는데, 네. 이게 비과세로 자라거든요. 네. 이게 뭐 한국도 비슷하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이 생명보험에 대한 가입을 권장하고 그걸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다 보니, 네. 내가 예를 들어 뭐 1억 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라서 현금 가치가 뭐 5억 원이 됐어요. 네. 이 자라나는 데서 발생하는 소득의 이벤트들은 다 비과세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금액을 담보로 해서 내가 은퇴 후에 현금을 꺼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도 비과세예요. 네. 그러니 결국 이 말은 내가 애프터텍스로 투자를 했는데 네. 여기서 내가 꺼내 쓰는 어떤 수익이라는 걸 비과세로 꺼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불입 단계에서는 세금 혜택이 없었으나 자랄 때 세금 혜택이 있고, 또 꺼낼 때도 세금 혜택이 있으니 그게 지금 말씀드린 라스하고 비슷한 성격. 그게 그러면 생명보험에, 그러니까 개인 연금보험도 그런 상품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거를 IRA에 채택한 게 로스 IRA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세 혜택을 주는 은퇴 계좌가 로스라고 한다면 그게 제공하는 혜택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의 한도가 있다 보니 네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서 별도로 방금 말씀드린 예. 어떤 라이프 인슈런스를 저희가 라이프 인슈런스 통해서 연금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 여기도 또 한도는 있더라고요. 저희는. 미국은 없어요. 미국 없어요. 근데 한국은 생명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죠. 네네네. 미국은 없어요. 대박인데요. 미국에 가서 연금을 가입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의 세금의 전문가, 세법의 전문가, 텍스 플래닝의 전문가로서
이제 한국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네. 항상 나오는 반응이긴 해요. 네네. 뭐냐면 이론상 따지고 보면 네. 한국 사람으로서의 네. 이 스테이터스가 네. 계속 유지되는 한 한국의 과세를 피할 수는 없고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피해서도 안 될 네. 것이고요. 네. 그랬을 때 한국의 거주자로서 기본 규정은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건 한국에서 과세된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증여 상속을 하건 한국에서 과세된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다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들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어디 가서 벌든 다 국내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뭐 해외에서 내가 비과세 든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건 아니다. 이런 사실 실질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게 얼마나 뭐 확실한 그런 어떤 대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세금의 이연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어떤 미국 상품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상품이 계속해서 자라는 데 있어서 텍스 디퍼가 돼서 이연이 네. 돼서 자라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떤 실제 상품 투자에 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텍서블 이벤트, 과세의 어떤 이벤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은. 결국은 과세 이연이라는 것은 한국의 투자자 또는 뭐 타국의 투자자들도 충분히 계속해서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인데 당연하죠. 과세 이연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좋은 거잖아요. 네, 좋죠. 예컨대 우리가 지금 당장에 세금을 낼 것을 안 내고 뭐 1,000만 원 세금을 금년에 낼래 아니면 30년 뒤에 낼래 야 어차피 뭐 세금 내는 건 동일한 거니까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럼요. 우리가 타임 밸류 오브 머니라고 했을 때 그걸 네, 봤을 네. 때 결국 그 말은 내가 그 1,000만 원, 10,000불을 무이자로 정부로 또 빌린 것과 같은 혜택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것만으로도 일단 혜택이 없는 건 아니다. 네.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미국에서의 어떤 투자를 얘기할 때 엄격하게 얘기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월급쟁이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정말 합법적으로 정말 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제하는 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유연성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미국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유연성이라는 것, 자산 보호의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어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해외 투자자로서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자산 보호의 이 어떤 장점 또는 미국에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금융상품 포함해서요. 네. 이걸 그냥 일반적인 투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설립을 해서 그 법인 운영의 방식으로 또 투자를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혜택들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를 또 네. 뭐 조금 사적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도 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리고 텍스가 이연된다는 얘기는 그 텍스를 투자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나만의 투자가 아니라 내 가족 구성원, 내 자녀들 또는 뭐 이런 저런 어떤 그 이해 당사자들이 또 미국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나는 어차피 한국에 계속 있을 사람이니까 이러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눈을 감는다? 그게 현명한 것도 아니겠죠. 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텍스 전문 변호사시기 때문에 네. 진짜 막 귀가 쫑긋쫑긋 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미국 얘기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있지만 미국에는 일단 연금보험이라든가 라이프 인슈런스에 있어서 한도가 없다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또 장점인 것 같고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좀 고민해봐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만 불만 투자해볼까요? 뭐 정말 네? 그럼요. 충분히 그거는 이제 박사님께서 이런 네. 그 어떤 테스팅 차원에서 해보시면 네. 이게 이런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뭐냐? 어떤 미국의 주식 투자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 주식 네. 투자하는 데서 사실 장벽은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식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연금도 그렇고요. 네. 라이프 인슈런스도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다면 그거를 이게 꼭 어떤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게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에 대한 어떤 의심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네. 우리가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제는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옵션이라면 네. 그걸 우리가 마다하고 그런 기회를 그렇죠. 저버릴 이유는 네, 없겠다. 네, 네, 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